이 되는 부분, 그래서 약간 더 올려야 되는 부분도 지금 본 거죠. 2분의 1 올려야 되는 부분도 지금 했으니까 정확하게 요 값은 안 나오겠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가겠죠. 그러니까 근사오차가 줄겠죠. 됐나요? 아, 여전히 뭐냐면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 보여줬으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를 하나 가져온 거죠. 액면이 1,000원이고 이표율이 4%고 3년 만기채고 만기 수익률이 5%에서 6% 변할 때 1%포인트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어, 이거의 가격을 구해야겠지. 가격을 구해보니까 572원. 그지? 그 다음에 두레이션을 구하니까 두레이션이 2.88. 그 다음 컨벡시티를 구하니까 컨벡시티가 10.32. 그죠?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두레이션 건사한다면 어디까지 건사하는 거죠? 요 시기에 첫 번째 항까지 하는 거죠. 요까지 하는 거죠. 요까지 하는 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지금. 왜 이래? 요 첫 번째 항까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지금 5%니까 0.05. 그 다음 P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970.6573, 7675.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두레이션이 2.88438, 2.3838. 더하기 그 다음 뭐예요? 곱하기 뭐예요? 델타 Y가 지금 몇 프로 변했어요? 0.01, 1% 변했으니까 0.01이니까 0.01 곱하니까 마이너스 26.72.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972.7675에서 요만큼 줄어들겠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가격하고 요 줄어든 거하고 합하니까 바뀔 가격은 946.0453 이렇게 나오네.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챕터 홈워크예요. 자, 듀레이션 볼록성 근사는 뭐라 그랬어요? 요걸 2차항까지 2차 미분까지 근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요 항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첫 번째 듀레이션 근사하고 똑같지? 요 부분은. 그죠?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2분의 1. 그다음에 P0 얼마야? 972.7675. 그죠? 그다음에 컨벡스트가 얼마? 아까 10.3 들어가고 0.01에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6.21995. 그러니까 그냥 듀레이션 건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듀레이션 볼록성 건사를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네. 그 덜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요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예. 사실은 우리가 풀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잖아. 지금 이자율이 5%에서 6%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6%에서 채권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946.5395가 나왔어. 근데 946.5395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원래 가격하고의 차이를 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26.277이야. 그러니까 듀레이션 근사를 하면 가격이 26.72 떨어지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떨어지네. 진짜는. 그죠? 그리고 어 듀레이션 볼록성 근사라 보면 26.2199인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지네.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오차를 보면 얘가 커요? 아니면 얘가 더 커요? 얘가 훨씬 더 크네. 그러니까 듀레이션 볼록성 근사를 하는 게 훨씬 근사 오차를 줄여줄 수 있네. 이래 되는 거죠. 근사 오차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 approximation 가격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0.4945. 그러니까 덜 떨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근사하니까 0.0078.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떨어진다고 지금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비교하니까 어느 게 훨씬 더 작아요. 훨씬 작죠. 이건 0.5고 요거는 뭐예요? 0.007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작아졌죠. 그러니까 볼록스 근사까지 하면 훨씬 더 나아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 그죠? 요게 두 번째 챕터 홈워크인데. 근데 대략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가격을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듀레이션 구하고, 세 번째 컨벡시티 구하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검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듀레이션 볼록슨 검사하고, 그 다음에 풀 밸류에이션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오차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하나하나 하는 게 지금 요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했던 과정을 그냥 반복한 거네요. 제가 지금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거를 그냥 반복한 거예요. 이그샘플 해가지고 조건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가격 구하고, 그 다음에 컨벡시티 구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음 탑픽으로 들어가거든. 옵션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6분이니까 5분 지나면 10시 1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새 탑픽인데 옵션이네요. 그죠? 어, 우리 콜옵션 안 와요. 콜옵션은 뭐가 콜옵션이었지? 살 수 있는 권리. 예. 풋옵션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살 수 권리. 있는 권리. 얼마에 살 수 있냐 하면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다. 그걸 K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만기가 언제냐? 그걸 T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근데 옵션 중에 또 다른 옵션의 종류는 유럽식 옵션하고 미국식 옵션이 있어요. 근데 유럽식 옵션은 만기일 날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뿐만 아니고 만기일 이전에도 언제나 행사가 가능해요. 오타가 안 돼? 언제나 행사가 가능해요. 오케이? 예. 그러면 유럽식 옵션이 좋아요? 미국식 옵션이 좋아요? 옵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택권이라, 예, 권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럽식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과 만기일 이전에 언제나 행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가치가 높아야 될까요? 미국식 옵션. 이 가치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그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어, 내가 이 옵션을, 원래 옵션의 만기일의 가치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수식으로 배우진 않았고, 그래프로 보였잖아.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기일의 가치는 그냥 미국식 옵션이나 유럽식 옵션이 똑같아. 그지? 근데 만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뭔가 내가 행사할 수 있으면 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래서 시간 가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만약 시간 가치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미국식 옵션이 유럽식 옵션보다 더 좋을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생길는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맞는 이 주장은 아니야. 근데 대략은 맞을 거야. 이 정도인 것 같아. 여하튼 유로식 옵션도 있고 미국식 옵션도 있는데 우리가 봤던 거는 유로식 옵션이다라는 거죠. 앞에 우리 앞 시간에 설명했던 거는. 자, 요게 이제 페이오프인데 만기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기 이전에는 그거보다 더 크더라. 그 이 만기의 요 가치를 보고 우리 내재 가치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는 옵션은 만기 이전에는 그거보다 더 플러스이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요건 풋옵션. 풋옵션이 만기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고 만기 이전에는 뭔가 그보다 또 플러스가 있는데 그 차이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시한 가치라고 한다.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뭐죠? 이 가치가 있으면 내재 가치가 있으면 인더마니
내재 가치가 제로고 행사 가격과 똑같으면 그거를 at money. 그다음에 뭐죠? 그 내재 가치가 제로이면 행사 가격 다르면 그러면 그거를 out of mone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옵션의 가격을 우린 뭐라 그러냐 하면 옵션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옵션 가격, 옵션 프라이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옵션 가치, 그래서 옵션 밸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S는 뭐냐 하면 기술자산의 가격. 그죠? 예. 그다음에 R은 뭐냐면 무위험 이자율. 그다음에 시그마는 뭐냐면 요 기술자산의 가격 변화율의 변동성. 을 시그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의 함수로 아마 옵션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거죠. 브렉쇼즈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이런 뭐 기아 브라운 운동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우리 과정을 넘어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쇼즈가 만든 포뮬러가 이런 포뮬러인데 굉장히 복잡한 포뮬러다. 그것도 아마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죠? 복잡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봐야 뭔가 인풋들이 있는데 인풋들의 함수인데 단지 옵션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5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5개의 다변수 함수인데 그래봐야 함수이니까 그러면 인풋만 다 집어넣고 요 수식 그대로 입력하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여기 지금 콜옵션의 가격, 풋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복잡한 공식이긴 하지만 그 복잡한 공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공식이 여기 적혀 있네. 엑셀에 함수 같은 거 써가지고 이 공식을 그 집어넣으면 이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니,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해야 될 거는 이 공식에 따라 가지고 값들이 있으면 값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옵션 가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뭐냐면 아주 단순화시킨 거지. 그냥 S만, 기술자산의 가격만 변화했을 때 가치를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뭐예요, 지금? 함수가 5개, 변수가 5개 있으니까 5개의 뭔가 로 가치가 형성이 돼 있겠지. 근데 그중에 그냥 다른 건 다 고정돼 있다고 치고 그냥 기술자산의 가격만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이게 선행이 아니고 비선행이 들어가는 거지. 비선행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했을 때 1단이 변했을 때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뀌는가 뭐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나? 이런 옵션 그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옵션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보고 델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변동성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가가 카파이고, 베가이고. 그 다음 뭐죠? 이 잔존 만기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옵션의 가치 변하는 게 세타이고.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기초자산은 너무너무 중요하니, 그러니 뭐예요? 기술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른 델타의 변화. 그게 뭐냐면 두번 미분행, 2차 미분이죠. 감마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뭐냐면 행사 가격 K는 없네요. 그리기에, 옵션 그리기에 없네요. 그죠?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행사 가격은 일단 옵션이 하나 발매되고 나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걔는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죠? 요거가 전부 다냐? 전부 다도